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밤 주잘백 여러분들이 쉽게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팍스TV 한밤 주잘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데일리로 시황 이슈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는 종목들의 상담도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보고 채택을 드려서 또 관련돼서 교육 VOD도 USB에 담아서 선물도 드리고 궁금증 해결도 가능하니까요. 일석이조에 이 선물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밤 주잘백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시장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좀 갈만하면 다시 내려앉고 약간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밤 주잘백에서 공략주가 매주 좀 나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다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뭐 네. 수익률이 괜찮은데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는 이제 등락폭이 좀 있고요. 왔다 네. 갔다 많이 하고 대부분이 이제 저희 종목들은 보합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합권을 달리고 있는데 그중에 좀 특출난 종목은 네. 이거는 좀 한 매치인데 약간 이게 또 한 매치려고 해요. 또 지난주에는 알체라를 얘기 드렸었는데 알체라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알체라가 지난주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제가 네. 아 이거 미리 팔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체라가 그 공고를 냈어요. 아, 봤어요. 네,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 없다. 맞아요. 완전 네, 폭락. 그랬더니 갑자기 네. 대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한 이쯤에 수익 실현했으니까 별 차이는 없었다. 계속 끌고 왔으면 별 차이는 없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이거는 진짜 가온 미디어가 있는데요. 가온 미디어요. 네, 가온 미디어가 있는데 일단 가온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미디어는 이거 수익 어벤져스 때 제가 얘기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주의자. 예. 그 다음에 셋톱박스 관련주. 네. 넷플릭스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셋톱박스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몇백만 셋톱박스를 바꿔야 되는 수요가 생긴다. 네. 전 세계 셋톱박스 시장 3대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예, 전 세계 뭐 2, 3위 달리고 1, 2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적이 어마어마할 거다. 네. 예. 그럼 전 세계로 그러면 우리 국내로 따졌을 때는 1위 정도? 당연히 국내는 1위고요. 예, 국내 거의 사업자가 없어요. 네. 이걸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오. 일단 하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네. 예,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가온 미디어. 제가 오늘 네. 오늘 7월 30일이거든요. 방송할 때. 네. 예. 저 오늘 상한가가 버렸네요. 오늘 29.67% 가면서 이거 상한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잖아요.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 네. 상한가로 끝날 것 같네요. 이것도 제2의 알체라 사태가 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그 수익 어벤져스의 목표가가 14,800원이었거든요. 네. 예, 14,800원 여기거든요. 여기. 어제 수익 실현이 다 된 상태예요. 네. 어제 14,800원 수익 실현을 제 가격 전략을 번복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한 13%, 14%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네.
14,800원도. 네. 예.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아 지금 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른 때 너무 수익이 약간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네. 자르는 사실 어제는 분위기 좋았어요. 어제는 뭐냐면 어제 가온미디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성장이 컨센서스였어요. 우와, 근데 200% 성장이 200%. 컨센서스였는데 무려 298.7%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렇네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장중에 23%까지 급등했네요. 네. 그래서 다시 밀렸어요. 제 목표가가 14,800원이었는데 14,800원을 딱 찍고 밀려버리니까 네. 너무 좋았거든요, 기분이. 어제까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 다들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예, 오늘 상한가 버렸네. 이거 요즘에 왜 이러죠? 요즘에 아니 일단 시장이 솔직히 네. 지금 코스피가 1%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1.5% 종목은 빌리겠네요, 오늘. 네, 그런데도 이 종목은 가네요. 예,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원래 그 일부 예전에 한때 제가 약간 삐뚤어지게 살 때 그때는 제 모토가 돈 거짓말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래서 실적 유망주 종목으로 이렇게 좀 얘기 들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덜 밀려도 덜 밀리고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 시즌 이제 코스피 주요 종목 실적 시즌이 다 끝났으니까 네. 코스닥 주요 종목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실적 시즌에 좀 남은 실적 시즌에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률 좀 극대화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온미디어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낮잖아요. 네. 이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낮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바로 한밤주잘백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주요 메신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주요 내용 중에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아빠님께서 네. 가온미디어 상이네요. 네, 가온미디어 상이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우아빠님께서 가온미디어 상이네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를 뭐라 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상인데 뭐 대응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의도로 물어보셔야 모르겠지만 참 제가 죄송해요. 일단 저분은 그 가온미디어 보시고 이제 그 매수를 하신 거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저를 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이상해요. 알차라도 그렇고 알차라도 매도하니까 다음날 상한가를 가질 않나. 네. 일단 뭐 세상이 다 그렇죠. 고점 매도님께서 이제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이번에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음식료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단기적 움직임만 보일까요? 혹시 들어갈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럼 한번 라면 관련주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라면 가격이 올라서 라면 가격이 올랐는데 라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면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 농심하고 오뚜기가 네. 먼저 올렸고요. 아. 그냥 오뚜기가 먼저 올린 다음에 이제 농심이 올렸는데 보시면 오뚜기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격 올렸다라고 하니까 한번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다시 또 다 하락했어요. 다음에 농심입니다. 농심인데 농심이 이제 라면 사업자 1위잖아요. 라면 사업자 1위인데 농심 같은 경우가 라면 가격 올렸다라고 하니까 살짝 어제 반응이 왔다가 다시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자 농심하고 오뚜기 뭐 뿐만 아니라 뭐 라면 관련주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올리면 다 같이 올려요. 네. 왜냐하면 올리는데 저는 이제 그 라면가 왜 올리느냐를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쪽에서 한 얘기들은 이제 오뚜기도 우리 그동안 안 올렸다. 우리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 안 올렸는데 올릴 때 되지 않았냐. 근데 저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라면 가격만 안 올렸죠. 일단 그 새로운 신제품은 다 올렸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거 네. 매울 신땡땡 있잖아요. 네. 예, 농심에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저게 안 올렸겠죠 당연히. 근데 새로운 신제품도 다 가격 올려놓고 무슨 가격을 안 올렸다고 그런 항변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려서 뭐
저도 저 근데 라면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라면 되게 많이 먹어요. 라면 되게 많이 먹는데 제 탄수화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예. 저는 고기 먹더라도 탄수화물 없으면 안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가 보면서 밀려서 이거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라면 가격을 올리면 농심이 좀 더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농심 같은 경우가. 그래서 농심의 반등을 좀 보고 있는데요. 신제품 관련주들이 작년에 좀 한 번씩 올렸다가 이렇게 좀 다시 밀렸어요. 밀려서 좀 이제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반등 구간이 좀 추가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농심 같은 경우나 이제 라면 관련주들 오뚜기 일단 오뚜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음식료 업종은 지금 보면 좋다. 그리고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약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너무 짧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요즘에 이제 K푸드라고 해서 이게 좀 인기가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농심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농심으로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농심이 어디 회사인지는 뭐 아실 거예요. 원래 어디 회사 원래 그냥 얘기 드릴게요. 롯데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예, 이제 롯데에 계시는 두 분이 싸워가지고, 예, 그 오너분들이 싸워가지고, 예, 그냥 나 나갈래 그래서 나가서 만든 게 농심이에요. 그래서 네. 그 농심이 아마 좀 농심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농심의 재밌는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네.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통 메신저 딱 하나만 더 보도록 간단하게 할까요? 이제 좀 네.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다들 저보고 화이팅 하라고 하네요. 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가온비도 얘기 나오니까 저보고 화이팅 하라고 하는데 제가 힘을 낼게요. 제가 자 요즘 왜 이럴까요? 자 니콜라 얼씨구 좋다님이 니콜라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니콜라의 투자 하나 주가가 급락이네요. 그래서 하나가 왜 이러죠? 하나 솔루션 갖고 계신 분도 좀 있는데 네. 자 하나 솔루션을 여러분 한밤주잡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 솔루션 제가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확인되면 그 뒤로는 접근하지 말자. 맞아요. 그때까지만 네. 하자. 보자. 저희 그때까지만 딱 봤어요. 예. 1월에 딱 결정 나고 그 뒤로 하나 솔루션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왜 하나 솔루션 당연히 하나 솔루션 니콜라 사기는요 이미 그 전에 사기 확정됐었어요. 네. 사기가 이미 확정됐었단 말이죠. 하나가 그 하나의 이제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 김승땡 회장님. 네. 그 밑에 자제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제분들이 그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세요. 네. 근데 열정적으로 너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수소차 사기 받고 왔어요. 그 사기를 이제 그 하나 김승 회장님의 아드님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사기를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 생각하지 마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라서 얘기 드리는 네. 거예요. 예. 진짜로 사기를 맞고 왔어요. 물론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누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근데 사기 당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이 사기를 했는데 그게 이미 이때 다 반영이 됐어요.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은 실적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에서 태양광 모듈인데 태양광 모듈 쪽이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기업을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솔루션 원래 화학 케미컬하는 회사인데 태양광 모듈을 하게 돼서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OCI는 그럼 태양광이 상당히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고 OCI 같은 경우는 OCI 폴리실리콘은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OCI 폴리실리콘은 뭐냐면 태양광 지별판 그 지별판 있죠, 판. 네. 그 판 만드는 거예요. 아. OCI는 그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단가가 올라가면서 OCI는 실적 발표할 때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급락했거든요. 잘 나왔는데 급락 왜 했냐? 하반기 좀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근데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그럼 잘 나왔냐? 하나솔루션 지별판이 아니라니까요. 태양광 모듈이라니까요. 모듈은 적자 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쪽은 지금 손익비가 안 좋아요. 안 좋기 네. 때문에 지별판 쪽은 좋아도 폴리실리콘 쪽은 좋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하나솔루션은 좀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장기간을 좀 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쭉 추가 알아갈 수 있으니 비중은 줄여놓고 대응하자. 그 결과론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좋 거다. 제가 그 하나 김승땡 회장님 자제분은 좀 뭐라 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그분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으로 좀 더 다 밀어붙일 거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만 털고 나가면 하나솔루션 원래 실적 좋은 기업이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노란통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정말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종목이 있다. 들어오셔서 한 번에 해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시황 이슈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매주 2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1만 명 이렇게 확진자를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각국의 대처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는 접종자에게 $100를 주는 정책을 실행할 거라는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관련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현재 큰일 났습니다. 네. 일본은 뭐 포기한 것 같아요, 거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라뇨. 몇 명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일본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네. 그냥 애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예,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쿄 올림픽에 가 있는 이제 외국 선수단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일본 국민들은 길거리 나가서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고성방 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선수촌에서 술 먹은 것 가지고도 뭐라 하냐. 네. 선수촌에 술 먹다가 일본 당국자들한테 걸렸나 봐요. 그래서 네. 엄청 욕먹었나 봐요. 그냥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일본 국민들은 나가서 다 술 먹고 있더만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로 보든 간에 거의 역대급 올림픽이다. 그렇죠. 역대급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역대급 올림픽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 우리나라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온두라스 6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일본의 이제 댓글 네티즌 반응이 저거 심판한테 돈 먹였다 자꾸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그냥 저 네. 그거 보면서 그분들한테 저 배구 경기 한번 보내주고 싶어요. 그 배구 경기에서 그 김연경 선수가 네. 다치도 않았는데 닿다고 끝까지 우겼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안 닿았거든요. 안 닿았는데 그 심판이 번복 안 했어요. 오.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경우죠? 이거는 아니 이미 오심이라고 보여줬는데도 심판이 그걸 정정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거 보고 참. 아니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네. 좀 자기들이나 좀 보지 좀 참 저는 네. 저는 저는 약간 그쪽 나라 섬나라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위쪽도 이해 안 돼, 위 동네도 이해 안 되는데 이 옆에 아래 동네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다 문제네요. 네, 다 이해가 안 돼서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만 정상이니까 이제 정상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네. 그런 상황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일본이 확진자 숫자 늘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안 좋은 게 일본이 10,000명 확진자 딱 나와버리고 나서 일본 증시도 지금 깨졌거든요. 네. 일본 증시도 현재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좋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일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내려왔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요 레벨대에서 유지시키면서 조금 내리는 그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단 한 가지 방법은 백신 접종인데 모더나 백신이 지금 제때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백신 수급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는 그냥 우상향하면서 기존 가장 많았던 최근 7월 달까지만 해도 가장 많았던 걸 이미 돌파한 상황이에요. 돌파한 상황이고 최고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그냥 영국식으로 그냥 다 걸릴 사람 걸려라 그냥. 네. 대신 백신 맞아. 백신 맞으면 $100 줄게. 우리나라도 좀 따라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면 바로 다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 백신 자체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네. 모더나 백신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CJ SD 바이오 센서 일단 관망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SD 바이오 센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 타이밍 나중에 노란통 메신저에서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못 알려드렸어요. 네. 왜냐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SD 바이오 센서나 CJ는 이제 제외한다. 네. 제외한다. 근데 제외하더라도 노란통 메신저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천 명대로 우리나라도 넘어가기 시작하거나 글로벌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결국 CJ SD 바이오 센서는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고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수출량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실적으로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노란통 메시지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언제 들어갈지 언제 볼지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은 예전에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상장 첫날 따상 못 가가지고 밀렸잖아요. 밀린 상태에서 이거 잘 보자. 올해 주가 밀릴 때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해서 다시 그 뒤로 반등 나서 수익을 꽤 많이 저희가 30% 넘게 수익을 거둔 종목이거든요. 자, 이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인데 SD 바이오 센서가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8, 9조, 9조, 10조까지 가져야 돼요. 9조까지 시젠에 비교하면 한 9조 정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따상 못 가고 밀려서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 내려와서 반등 구간을 잡고 있잖아요. 반등을 잡고 있으니까 저는 SBI 센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규 베스트 타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절대적인 가치 평가적으로 봤을 때 현재 6조가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6조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예, 아니 9조까지만 봐도 50%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잡을지 한번 타이밍만 잘 노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재택근무 관련주 그냥 보지 마세요 이제. 보지 마시고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다 끝났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다 얘기 드렸는데 확진자 2,000명 이상일 때나 좀 보자. 그때나 그때 정도 보고 또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하반기에 진짜 그냥 등하교 제대로 그냥 해버릴 건지 말 건지 아마 할 건데 아마 요 얘기 예를 들어서 등하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교육 관련, 인터넷 교육 관련주, 메가인디나 뭐 이런 거 정도만 좀 추가로 좀 눈 키고 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달, 세부 배송, 택배, 포장, 제지 이쪽을 보자. 네. 이렇게 했잖아요. 지오소프트가 반등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지오소프트하고 CJ 대한통운 공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볼게요 한번.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지오소프트. 제가 아까 방송 보고 있을 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원고 쓰고 있을 때. 원고 쓰고 있을 때 반등이 6%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방송하고 있으니까 종가가 2%로 떨어졌네요. 여튼간에 반등 나와서 아마 플러스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 얘기를 드린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요일부터 따지고 보면 이제 플러스권으로 현재 온 상태예요. 현재. 그리고 외국인 수급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CJ 대한통운인데 CJ 대한통운 좀 상태가 약간 좀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아직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한 3% 정도 밀렸어요. 지금 밀린 상태인데 지지 라인 좀 딱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만 안 깨면 되거든요. 이 라인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요 CJ 대한통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셀트리온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치료제 관련주들이 네.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 드렸고 나머지는 보지 말자 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만 안 가고 나머지 가고 있어요. 올림패스랑 오늘 다 급등했어요. 오늘 다 급등했는데 저는 이제 치료제 관련주도 집중해서 보자는 의미였어요. 근데 셀트리온 저는 근데 확률은 셀트리온이 제일 높다고 봐요. 치료제가 레큐로나 같은 경우도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미 그 임상 긴급 사용 승인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셀트리온이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접근 가능하다. 계속 중장기로 보자. 네. 이거 분할로 조금씩 사가는 전략 보자. 얘기 드렸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T팜 모두 다 반등세. 네. 이 전략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ST팜 보자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또 장이 안 좋은데 그나마 버텼어요. 버텼는데 약간 버텼죠. 그래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충분히 더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도 시끄러운데 저기 멀리 옆 동네도 좀 별로
이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도 이중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베트남도 자꾸 SK한테 SK 맨날 찾아간대요. SK 베트남에 SK 공장이 있는데 왜요? SK 뭐 배터리나 이런 데 네. 공장이 있는데 베트남의 그 넘버 2 주석이 찾아가서 야 우리 빨리 백신 공장 만들어 우리 쪽에서 백신 공장 만들어줘. 예. 아니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권한이 없어요. 아니 이 답답한 분들아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하는 얘기 아닙니다. 베트남 총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답답한 이 베트남 총리분아 진짜 아니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위탁 생산이라니까. 우리 위탁 생산인데 왜 우리 보고 베트남에 공장 지어서 만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어차피. 근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만들어달라고 하는지 지금 2주째 생떼를 쓰고 있대요 지금. 오죽하면 SK가 지금 이틀 전부터 전략회의 들어갔대요 다시. 그냥 공장 만드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지금 전략회의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베트남이 현재 네. 백신 접종률이 거의 한 1, 2%밖에 안 됩니다. 아, 너무 현저하게 적네요. 네, 베트남이 왜 이렇게 백신 접종이 낮냐? 네. 첫 번째, 방역 모범국이라고 코로나 초반에 잘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역 모범국이라고 어깨 뽕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변이 나오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죠. 베트남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까지는 뭐 베트남 정부가 그랬어요. 뭐 우리가 뭐 정책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린 거다 했는데 거의 난리 났죠 지금. 그쪽은 빨리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백신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하여튼 무슨 공산당 쪽은 약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상태가. 그러니까 약간 윗동네 중국도 그렇고 그 옆에 그 베트남도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이 공산당이랑 우리나라 역시 뭐가 많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마 베트남의 공장을 만약에 확정 지낸다. 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 네. 단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빨리 달라. 오. 네. 자기들이 마치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지도 않은데 달라고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동남아 지역 거점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공장만 짓는다고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그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공장의 제약 직원들이 이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준은 안 올라왔는데 공장을 짓는다고 그게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다음 ST팜입니다. ST팜도 목요일 날 반등이 나왔고 기간 수급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화이자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그때 네. 확인해 보시면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mRNA 관련주들을 꼭 계속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입니다. 조선. 자, 그다음 조선 이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네. 나왔는데 오늘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 나왔을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가 나왔을 텐데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저도 안 봤는데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긴 하니까 보자면 지금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왜냐면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빅베스라 그래서 비용을 한참 털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뉴스부터 보니까 적자 축소했네요. 예. 호재입니다. 그렇죠. 축소했다니. 호재입니다. 지금 한참 빅베스라 그래서 비용을 지금 다 털고 있어요. 그 손실 생각된 거 다 지금 털고 있는 중인데 적자 규모 축소했으니까 삼성중공업 축소했으니까 대우조선해양도 당연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우조선해양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좀 드리면서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좀 PPT 좀 보시면은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알체라 관련해서 부인해가지고 요 내용 이제 얘기 드렸죠. 그 일부 우려로 이제 반락을 했는데 알체라가 부인한다 그래서 이게 알체라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네. 막말로 그 제페토가 스노우가 한 거고 그 스노우가 네이버 자회사고 스노우 자회사가 알체라인데 제페토하고 알체라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죽어라 얘기해봐야 누가 믿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가는 밀렸어요. 왜 밀렸냐? 그러니까 왜 밀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맥스트가 상장을 했어요. 맥스트. 네. 예, 맥스트가 상장했는데 맥스트가 뭐 하는 회사냐? 예, 메타버스 관련주고 메타버스 3D 구현하는 회사인데 맥스트 플랫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맥스트가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플랫폼 관련주로서 시소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맥스트가 상장을 하자마자 저는 따상 무조건 예상했어요. 왜냐? 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예요. 이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맥스트가 상장을 했을 때 불과 2천억밖에 안 됐어요. 2천억밖에 안 됐는데 따상 가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600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따상 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SK 아이테크나 뭐 최근에 상장했던 회사 중에 뭐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조단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따상 가기가 힘든 거예요. 돈이 수십조가 몰려야 되니까. 근데 맥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1조 정도만 모여도 상한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맥스트가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인데 플랫폼 관련주가 이번 주에 상장을 하면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냐고요. 당연히. 그렇죠. 하락할 이쪽 돈 수밖에 빼서 일로 없죠. 들어가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당연히 안 돼. 영향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당연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저는 맥스트 때문에 알체라가 밀린 거지. 사실 알체라가 메타버스 관련이 없다고 공고까지 냈는데 네. 저는 그 공고를 100% 믿으실 필요가 없다. 예, 충분히 예, 뒤에 나중에 가다 보면 네. 예, 알체라하고 제페터하고 스노우하고 이렇게 우리는 한마종이었어 이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은 뭐냐? 여행 내적 뭐 컨텐츠 이건 좀 제가 뺄게요. 그리고 하이브가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그 주에 8월 1주차에 시적 발표하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컨택트 관련주로 중기홀딩 전략을 계속 가자. 네. 컨택트 관련주로 중기홀딩 전략 계속 가고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위주로 쭉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딱히 공략주가 없는 건가요? 공략주가 지주의 공략주를 계속 홀딩하는 전략, 네. 그다음에 대응하는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략주들 이 방송이 지나가서 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란통 메신저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지금 보유할 공략주를 저희가 노란통에서 따로 언급해 드립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두 번째 시황 전략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시황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실적 시즌 유망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추가된 내용과 또 유망 종목에 관한 그 리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로 해서 코스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실적 발표 성적은 좀 어떤가요? 네, 대부분 실적 발표가 우리 네. 코스피 주요 기업들이 실적 정말 잘 나왔어요. 네. 정말 잘 나왔는데 대부분이 완전 이제 앞으로 포드 가이던스가 조금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들 영업이익 전망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매출액 전망이 좀 낮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네.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매출액이 준다는 게 사실 매출액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악재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간재를 수입해서 다시 중간재를 만드는 형태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진단에서 조금만 바뀌면은 이익은 늘어날 경우가 많아서 이익이 늘어나는 규모는 좀 많아지는데 반면에 매출액 전망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액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나중에 추후 이 성장을 그대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잘 나온 건 맞습니다. 잘 나온 건 맞는데 미국보다도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주가가 못 간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실적 시즌 제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리뷰를 해봐야죠. 그렇죠. 저는 얘기 던지고 모르겠어 다음에 이제 너 알아서들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뱉은 종목 무조건 다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하니까 자 보시면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성적이 좋았냐? 효성이 좋았어요. 효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효성은 그냥 앞으로 실적이 너무 좋을 거라서 네. 그냥 효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효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업 자체가. 예. 사실 기업 자체 왜 안 좋아했냐? 이게 이제 모 정부 때 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전 대통령이랑 이 효성이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자세히 좀 얘기가 좀 그래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효성 자체 그룹 쪽에 이제 좀 이게 경영권 싸움이 있었어요. 경영권 싸움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왕자와 난이죠. 왕자와 네. 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게. 근데 효성이 이제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회사들 하면서 일본 소재가 일본에서만 수입하는 이런 소재들을 이제 효성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면서 국산에 성공을 하면서 나라에 기여를 한다. 이 부분에 제가 효성을 정말 그래서 요즘 좋아하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차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효성 첨단 소재를 수익 어벤져스 때 추천한 게 몇 달 전이거든요. 네. 그 뒤로 봤더니 한 70% 올라 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성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래서 효성이 최근에 좋았고 가온미디어 초반에 얘기 드렸죠. 두 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상할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KC텍 보합권 클래시스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좀 조정 받았고요. 자, 그다음에 SKC가 이제 여러분 이거 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할 텐데 SKC는 공약주예요. 노란통 배시죠. 공약주이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텔레콤 실적 발표하는 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 시즌 유망 종목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못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7월 30일 날 이슈가 나온 게 중국이 공급 과잉 관련해서 자국 철강 수출을 더 못하게 하려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이 자국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물렸어요. 너네 좀 그만 좀 만들어라 제발 네. 좀 그만 좀 만들어. 왜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국은 다 하여튼 뭐든지 하면 대륙 스케일로 하나 봐요. 이 대륙 스케일로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버티지를 못해요. 서로 그냥 그래 누가 먼저 죽냐 한번 치기게 해보자는 식으로 지금 하도 철강업계가 그런 상태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알아서 이제 좀 조절하자 생산량을.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국 기업들한테 오히려 관세를 매깁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오늘 나오자마자 오늘 철강주들이 땡큐 중국 정부 땡큐 하면서 또 올라왔어요. 또 네. 올라왔는데 또 세아베스텔이 오늘 시적 발표했는데 시적도 엄청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어떤 종목 볼까면 효성 과음비도 아까 봤으니까 효성하고 KC텍, 클래시스 보고 SKC 보고 그냥 철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입니다. 자, 효성은 이제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주사 효성에서 다 분리돼가지고 효성 정밀학, 효성 TNC, 그다음 효성 뭐 화학까지 다 여러 회사들이 다 분할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효성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 얘기 드리고 이제 좀 반등을 했고요. 여러분들 효성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기 정보로도 충분하다. 왜 충분하냐? 기본적으로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배당이 얼마 정도? 4% 정도 나와요. 오. 현금 배당률이 4%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냥 차라리 은행에 적금 들 바에 차라리 효성 갖고 있는 게 차라리 그렇겠네요. 낫다. 네. 저희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전에 이 한밤 주달백에서도 노래 불렀던 종목이고 블라인드 종목으로 제가 얘기 드렸고 수익 어벤져스에서도 얘기 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인데 진짜 제가 한 40만 원대 얘기 드렸거든요. 진짜 한 5, 60% 그냥 갔네요. 그냥 갔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밀리고 수소 차이가 좀 많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자. 수소 차이가 많이 나오면. 지금 현재 수소차가 워낙에 안 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갔다가 이제 수소차로 좀 옮겨가는 그런 타이밍의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소차이가 좀 나오면 그때 효성 첨단 소재를 다시 보자. 그때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보고도 까먹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KC텍하고 클래시스 보면 되겠네요. KC텍. KC텍 정말 실적 되게 좋거든요. 네. 수급도 상당히 좋았어요. 기관 수급 좋았는데 오늘 좀 밀렸습니다. 기회입니다. 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실적은 올해 사상 최대 나올 종목이고 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 딜레마가 뭐냐면 매출액이 준다는 거가 문제잖아요. 이익률은 괜찮아지는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점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C텍은 이게 기회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얘기 들었을 때 대비해서 한 3%, 4% 정도 밀렸습니다. 네. 3% 정도 밀렸는데 충분히 좋은 기회를 줄 거다. 그다음 클래시스는 좀 고점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클래시스도 뭐 그렇게 많은 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1, 2% 정도 조정 받았는데 클래시스는 지금 11이평선 조정까지 줬어요. 이 클래시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흐름 탔을 때 11이평선 조정이 최고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12이평선 조정 한번 나왔잖아요. 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처음에 샀다가 지금 외국인 손바뀜 난 상태인데 외국인이 쭉 끌고 가서 매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SKC하고 철강주를 보면 되겠네요. 자, SKC 현재 지금 보유 종목입니다. 보유 종목인데 노란통 메신저 보유 종목이에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버텼어요. 버텼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렇죠. 이렇게 시장 안 좋았을 때 네. 오늘 시장 1.24% 빠졌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형제들이 나란히 1.24%씩 빠졌네요. 똑같이요. 뭐 형제들은 담는가 이거 일단 이런 경우도 흔치도 않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SKC 같은 경우도 수급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곧 합니다. 네. 곧 하는데 SKC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SKC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21년 예상 실적이에요. 2020년하고 2021년 예상 실적 차이를 보세요. 2배씩 점프예요. 2배씩. 지금 2배씩 점프고 영업이익은 무려 4배 점프예요. 우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 800억이거든요. 2분기 예상 800억이면 작년 한 해 번 거 다 버는 거예요. 분기에.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기다리고 있다.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주 중에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냥 빨리 하나만 볼게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아베스틸이랑 있는데 지금 중국이 철강 규제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철강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더 많이 팔리겠죠. 네. 세아베스틸 이런 실적 잘 나와서 좀 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까지 있는데 제가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를
노란톡 메신저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가 나왔습니다. 뭔지 확실하게 이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공약주의 명과 또 진입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공약주가 궁금하거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참 저도 궁금한 이슈네요. 이번에 다음 주에 IPO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합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플랫폼 기업이면서 전통적인 금융주인 은행이란 요소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카뱅. 네.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자, 상장을 하는데 와, 이제 규모가 워낙 커요. 네. 일단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 카카오뱅크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죠. 네, 지금 SD 바이오센서, 뭐 SK 아이테크 다 필요 없고 그냥 카카오뱅크가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이제 규모를 한번 볼게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공모 주식수는 우리가 보지 말자고요. 어차피 여러분 대부분 못 사셨을 거니까. 맞아요. 대부분 못 하셨을 거니까 일단 어떻게 되냐. 액면가 5,000원에 현재 공모가가 39,000원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9,000원으로 따지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약 16조 원. 와, 16조 원짜리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증시 체력상 네. 16조 원을 따상을 만들기는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16조 원을 따상을 만들려면요, 약 32조, 그러면 36조, 약 20조가 필요해요. 20조 원이. 시장에 돈이 20조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대기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카카오뱅크가 거품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네.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카카오뱅크가 참 애매한 게 이거는 플랫폼 기업도 아니고 은행주도 아니고 뭐지 이거 도대체? 근데 그럼 비교를 어디랑 해야 되느냐? 네. 그 플랫폼 기업에 비교하면 또 PR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은행으로 하자니 은행은 지금 완전 초저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래서 도대체 뭘로 비교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요거랑 비교하면 됩니다. 이게 다 해외 디지털 뱅크예요. 해외에도 다 이런 디지털 뱅크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랑 비교하는 게 맞냐?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 라틴계 쪽 그 디지털 뱅크고요. 네. 요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뱅크고, 이거는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디지털 뱅크인데 로켓 컴퍼니즈가 우린 딱 비교할 만하다. 미국에 있는 디지털 뱅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이 4.6배예요. 4.6배.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상단으로 봤을 때 3.7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로켓 컴퍼니즈하고 봤을 때는 약간의 저평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자산이 근데 로켓 컴퍼니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네. 많은 상태예요. 지금 요거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로켓 컴퍼니즈는 약 44조 원 정도 돼요. 네.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16조인데 16조에 비해서 얘네가 44조. 자산 총계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반토막 이상 밀려요. 그러니까 PBR로 딱 정확하게 봤을 때는 4.6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첫날 10% 이상 오르잖아요. 네. 보면 안 돼요. 아. 보면 안 되고 10%에서 전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좀 상승 탄력은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 정도 라인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관련주가 또 같은데요. 있어요. 관련주들. 네, 관련주들이 있는데 네. 그 카카오뱅크 IPO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한국정보 인증 세틀뱅크, 한국정보통신, 넷마블, S24 있는데 KB금융 있고 한국금융주식 카카오 이렇게 관련주인데 넷마블 S24 지분 갖고 있는 회사인데 S24는 지분 매각한다고 얘기했다가 철회했거든요. 네. 그때 괜히 주가만 움직였어요. 좀 의심 냄새가 좀 나는데 여튼 넷마블 S24를 좀 보시는 네. 게 KB금까지 요 세 개로 압축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관련주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한밤주잡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